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트윗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내일이 선거인단 이제 정해지는 날이잖아요. 이젠 정말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트윗과 리트윗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주말에 조지아에서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선 투표를 한 달 앞두고 공화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근데 상원 선거 아직도 안 언제 끝나요, 이거는? 요거는 결선 투표라고 네. 해서 아마 일종 보궐 같은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동률로 해갖고.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다. 그렇지. 상원 선거도 안 끝났고 대선도 아직 안 끝났다. 참. 네. 일단 중요한 건 언제 지난주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폭탄이 터진 데가 조지아주예요. 조지아주의 개표소 CCTV가 까지는 바람에 전 미국이 전부 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동영상? 그거 4명에서 하는 거 그거. 5명이서 하는 그거. 5명인가? 네. 네. 개표소에 갑자기 밤중에 수도관이 터졌다 그래갖고 개표원들을 다 내보냈죠. 그리고 남아 있는 너댓 명의 개표소 직원들이 갑자기 탁자 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캐리어 안에서 투표 용지들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막 기계에다 집어넣으면서 집계하는 장면들이 보였어요. 지금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 지금 미국은 그것 때문에 다 뒤집혔는데. 응? 그래서 결국 이거를 주도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FBI가 체포하러 갔는데 정말 어떻게 알고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은 체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뭐 어떻게 알고 없어지기는 미리 다 온지를 줬지. 설마 번개탄 맞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럴 수도 네. 있어. 어딘가에서 떠오르거나. 근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2만 표가 채 안 되는 표차인데요. 조지아주에서 170만 표의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거거든. CCTV에 나오는 장면들 안에서 이 사람들이 4시간 동안 조작할 수 있는 표만 해도 10만 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대선 조작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충격에 빠졌는데 제일 이제 심하게 충격에 빠질 사람이 조지아주 그 주지사지.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 그 브래드 레스핀버거라고 국무장관하고 같이 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1억 달러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리베이트를 받아먹었다 그래갖고 지금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고발해놓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선거 승인을 안 하고 트럼프 측이 요구하는 대로 투표지하고 우편 투표하고 이거 대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각 이제 그 카운티 지방법원에서도 막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의구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이미 했거든요. 재검표를 하는 과정 중에 투표용지 숫자만 셌어.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개표 관련된 모든 개표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개표기는 포맷을 해버리고 용지만 세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수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지아주 워렉 카운티 이쪽에 이제 개표기 한 대를 샘플로 포렌식을 해본 거야. 포렌식을 해봤더니 그 안에서 25% 표가 바뀐 걸로 드러났어. 딱 한 군데 했는데. 그래서 이거 조지아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지아는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이제 투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조지아에서 이게 터지게 되니까 미시간주에서도 22대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포렌식 해보자. 왜냐면 이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4일 날 갑자기 주 국무장관이 그 공문을 내려가지고 모든 선거구, 그러니까 카운티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 관련 자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USB까지 전부 삭제라고 지방에 있는 선거사무소까지 공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더 의심을 받고 있었거든.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미시간 안에 22개 개표기에 대한 포렌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 감사를 허용했기 때문에 시작되게 된 거고요. 만일 여기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전체 개표구에 있는 도미니언 개표기를 검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 중에 마리코파 카운티라고 애리조나 제일 큰 카운티거든요. 이게 절반이야. 애리조나 안에 있는 투표구의 절반인데 여기 안에서 똑같이 도미니언 포렌식 검사를 하자라고 상원의원이 결의안을 냈고 그 결의안에 따른 판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뿐만 아니라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샘플 100장을 판사의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갖고 재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 들어온 100장을 샘플 검사를 해갖고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이게 문제가 있나, 사인이 안 맞거나 사인이 없거나. 그래서 딱 100장을 검사했는데 거의 3%가 오염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장 중에 3장이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당락률이 0.5% 1% 안에서 좌지우지 되는데 3% 이상이 오염됐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적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최근에 지난주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 부정투표 관련돼서 무혐의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다는 AP통신이 있었어. 이걸 열심히 퍼날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갖고 법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증거가 안 나왔다는 거지,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거야. 이게 검찰 하는 짓은 미국이나 우리나 비슷해. 왜냐면 이와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특히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를 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뭐 그도 그럴 만한 게 국토안보부에서 이 선거 관리를 하는 그 사이버 안보 기간 시설 안보국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안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거지. 얘네들이 발표를 했잖아. 이번 선거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였다고. 그쵸, 예. 그래서 바로 잘렸잖아, 트럼프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이버 안보 기간 시설 안보국 안에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대외 협력 위원회가 있는데 그 대외 협력 위원회 회원사 안에 도미니언하고 스마트매틱이 뻗어시 있더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국토안보부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도미니언 브리핑을 한 거였고, 도미니언의 말하자면 주장을 국토안보부가 그대로 받아 쓴 것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언 투개표기에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미니언 CEO 존 폴로스가 얘기를 했는데 도미니언 기계 안에 터치스크린, LCD 그리고 처리하는 AI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중국제로 사양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도미니언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한 IT 인프라 매니저가 앤디 황이라는 사람이 있어. 총괄 매니저야. 근데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차이나텔레콤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8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차이나텔레콤에 근무하던 직원을 데려다가 지금 IT 인프라 매니저로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요. 대선 일어나기 한 달 전에 홍콩의 이제 USB 은행, 그러니까 스위스 USB 투자증권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USB 은행의 산하인 USB 투자증권에서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가량을 도미니언한테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 정도 되면 도미니언이라는 기업은 중국계 기업이고 중국에서 이번 사태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죠. 나오고 계속,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 하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 보면 유세했다고 했잖아요. 그 그렇죠. 공화당 후보 지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유세가 아니에요. 지원 유세가 한 그렇죠. 거야. 공화당 후보들 찍어달라.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트윗을 했고, 이 연설 장면도
그 영상 계속 엄청나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사기에 대한 해답은 집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집에 머무는 건 펠로시와 슈머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대한 복수를 원한다면 당신은 나타나서 레코드 번호로 투표해야 한다. 네,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또 유권자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사진을 올리면서 집에 머물지 말고 나와서 투표하시라.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나와가지고 계속 이 선거는 잘못됐다, 선거 사기다, 선거 사기 있었다, 내가 계속 이길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고무적인 게 미국 이제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 전체로 이번 선거가 부정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 249명이 상하원 의원인데 이 중에 27명 빼고는 나머지는 이번 선거 조작이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에 있는 의원들 자체는 지금 있는 거를 부정 투표 플레임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원동력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증거가 없다, 트럼프가 억지를 부린다라는 여론이 높았으나 이제는 여론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안에서도 90% 이상의 막강한 지지 세력, 의원들의 지지 세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참 우리나라 언론은 한결같네요. 그래도 트럼프가 좀 그러니까 선거를 부정하고 있다, 이 얘기는 예. 나오긴 나와요. 조금 요만큼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면 나오긴 나와. 이런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우리 언론의 놀라운 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청문회 CCTV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트럼프가 선거를 계속 부정하고 있다, 이 얘기는 나오긴 나와. 계속, 그러니까 뭐 요만큼. 트럼프의 목리, 교주와 그런 부지사의 선거 결과 번복 압박, 뭐 한국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제가 CNN을 빨리 인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CNN이 CEO들하고 CEO가 주재하는 제프 주커라고 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편집 담당자나 중요 인사들하고 전화 투표한 거를 녹취록이 까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프로젝트 베리타스, 제임스 오키프 뭐 이런 제임스 그 오키프. 개인 언론인인데 독립 언론. 이 사람의 그 워딩이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를 할 때 불안정, 미치광이, 절망적, 지금 어디 아픈 사람 이런 용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줘야 되는 거고 난 이 얘기가 제일 충격적이었어. 그가 정상화하려고 하는 정책 안에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가 하는 정상화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NN이 됐든 주류 언론이 이런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게 CEO의 녹취록으로 밝혀졌고 그걸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게 우리 미국 언론의 주류 현실인 언론, 거지. 네, 미국 주류 언론의 걸 받아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인데, 그래서 트럼프 아니 대통령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언제는 미국 주류 언론을 안 받았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받아쓰긴 하는데 늘 받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받아쓴 적이 없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 뭐 폭스도 보지 말고 다른 언론도 보지 마라. 차라리 무릎 꿇고 축구하는 거 봐라. 그게 더 낫다. 대신에 이제 뭐 OANN이나 그다음에 맥스뉴스 이런 거 보라고 그런 트위터도 날리고 있어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트럼프 측 그 변호인들이 증거들을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요. 시드니 파웰은 중국에서 비행기 한 대분, 화물기 한 대분에 투표 용지가 반입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증거와 동영상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청문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작 증거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역전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트럼프가 최근에 시사한 중에 뭐가 있었냐면 3개월 안에 이거를
뒤집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게 이제 6개월을 생각을 하다가 3개월로 줄었다는 거지. 그러네. 어? 저번에 6개월이라고. 그리고 지난번 6개월이었던 3개월이 줄었다는 얘기는 모종의 합의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일종의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지난 토요일 날 제일 웃겼던 저기가 중앙일보에서 갑자기 지금 바이든이 229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리가 55개를 확정지음으로 해갖고 284로 해갖고 이미 승부는 끝났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중앙일보가. 근데 그 220위 안에 이미 55개 캘리포니아주 결과는 들어가 있었거든. 두 번 신 거야. 이거 뭐지? 이거 미국도 안 하는 신선한 스킬인데? 이렇게까지 중앙일보가 무리하게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그러게요.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에서 나온 음. 화개장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근데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예전에는 혼자 막 글을 썼잖아요. 그거 대신에 지금 보면은 청문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정선거 관련한 청문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했다는 소식에 트럼프가 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도 조금 바뀌었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나 아니면 OANN 뭐 이런 방송국에서 많이 알려지면서 청문회가 부정선거라고 이제 트윗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독립기자 카일 베커 아니면 OANN 진행자 크리스티나 밥 뭐 이런 방송국에 있는 사람이나 기자, 그리고 뭐 리오 비아수치 공화당 의원 등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트위터를 리트윗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글 쓰고 리트윗도 거의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리트윗하거나 아니면 뭐 청문회 영상 아니면 자기가 했던 영상, 그 다음에 CCTV 영상 이런 거를 계속 리트윗하면서 뭐 이게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이제 재선을 하고 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더 돈독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니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어떤 나랑 동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송 작가님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영어를 좀 하시든지. 내가 열심히 트위터는 쓰고 있지. 이 양반이 영어로? 봐주질 않아. 영어로 쓰셔야. 영어로 쓰지. 하이. 네.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호도하는지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번에 정말 똘똘 뭉친 그 미국 주류 언론에 제대로 한번 된소리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왠지 더 동병상련의 기분으로 뭔가 얘기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아직 좀 불안합니다. 뭐가요? 왜냐면 주류 언론에서 너무 이거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류 언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류 언론에서 이런 뭐 청문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안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확실히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를 어디서 느끼냐면
언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언론의 지평이라든지 영향력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우리나라 언론도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신기해요. 옛날부터 예, 정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근데도 그냥 여론조사해 보면은 물론 우리 성에는 차지 않지만 그렇게 온 주류 언론이 똘똘 뭉쳐서 때려대는데도 그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진짜로. 언론들도 보면 계속 우리 정부를 욕하고 있지만 지금 리얼미터 말고는 한국갤럽이나 다른 곳의 조사에 의하면은 민주당 지지도가 아직도 국민의힘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언론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될 때부터 그렇죠. 무조건 국민의힘 쪽으로 계속 몰아줬잖아요. 문재인 정말 몰아주기 엄청났지. 후보 엄청나게 욕하고 무슨 얼굴 몰아주기도 아니고 니들 왜 그러니? 아유. 그랬는데도 대통령 됐고 그 다음에도 계속 정부 욕하고 했는데 민주당 180석 가져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여론조사나 언론이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 맞아. 국민들도 예전하고 달라져. 달라서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요는 이 언론들이 미국 언론이나 우리 언론들이나 CNN 회장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하는 수법이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나라 좋은 얘기 안 하고 대통령 욕하고 그와 관련해서 억지 소문 뿌려놓고 문제 된다 그러면 언론 탄압이다. 그러니 우리가 CNN을 인수하면 자동으로 그거 받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까지 싹 정리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언론 인수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지. 원료를 찾아야지, 원료를. 미국 주류 언론 하나를 인수해야 되는데 그게 CNN이구나. 이것도 인수도 쉬워. 왜요? 얘가 어떻게 쉽지? 빚으로만 한 10조 원 되거든. 그러니까 그 떠안으면 돼. 그냥. 빚을 빚을 그냥 떠안으면 돼. 아니 그거 기자들 다 해고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기자들 어떻게 할 거야? 다 해고해야 되는데. 그 말 안 돼. 아 맞다. AI로 바꿔도 미국은 되고. 노조가 없지. 그러니까 해고하면 되는구나. 야, 그거 정리할 거는 나중에 생각해. 일단 내가 빚 떠왔는 데는 또 내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빚으로 사면 돼, CNN을. 네. 아무튼 뭐 그러네. 그렇게 우리 여론을 뭔가 조작하려고 하는 자기네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언론이나 조사 기관이나 다 별로 효과가 없다. 이제는 진짜 그래서 아니 아까 만유인력거의 법칙님께서 TV 뉴스 안 본 지 4년 됐다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저도 안 본 지 좀 TV를 오래됐어요. 안 보고 자꾸 넷플릭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TV 시사 프로를 아예 안 보고요. TV는 그냥 모니터야. 모니터야. 예.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기 아니면 위한 뭐 다른 거 영화 보거나 뭐 이러고 나 있어요. 그나마 맛있는 녀석들 좋아하거든요. 저 그거 보고 야, 채식주의자의 슬픔이다. 걔들은 풀떼기 절대 안 먹거든. 고기만 먹는데. 나랑 식성이 똑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고 있어? 아니 너무 그게 심하게 나올 때는 저도 이게 너무 불편한데라고 약간 돌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즘은 그것도 잘 못 보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TV 심지어 지금 이거 이슈 문제 있어 때문에 저 뉴스 읽는 거지. 저도 평소에 뭐 저도 우리나라 가져오는 언론을 거는 신문 기사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약간 화제가 되고 좀 웃긴 거 이만큼 언론이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답니다. 네, 김영님께서 첫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짜뉴스를 힘드시죠?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빵 터져서 멜라니아까지 웃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동병상련이다.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이 행동을 밖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다 안다니까. 알죠.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남미에서 벌어지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내전 상황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고 누가 독재자고 누가 뭘 했고 이걸 다 알고 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속속들이 이 상황을요. 그 외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트럼프를 꺾어내려야 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 고비인 거고요. 우리나라도 공수처를 저지하고 어떻게든 문정부 개혁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번 주가 고비라
온갖 종류의 다양한 뉴스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는 접근하지 않고 가십성이나 격가지. 아니면 뭔가 뉴스에다 혐오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중질환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온갖 조작질 기사가 다 나올 건데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까뭉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언론 작업과 가짜로 된 탄핵 사건을 4년 동안을 추진해온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인 거고요. 에이.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우리 시민이 깨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세운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까지도 50% 넘는 지지율을 갖고 저들의 온갖 거짓말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가장 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총 안 들고 나오잖아요. 우린 촛불 하나 들고 나오는데 바꾸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번에 트럼프가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런 그 카니발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워싱턴 그 시위했을 때도 차 타고 지나갔잖아. 응원했잖아. 그 힘을 아는 거야.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될지 너무 지금 조마조마하거든요. 너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기존 언론만 본 뭐 신문 독자들이나 아니면 뉴스 애청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갑자기 트럼프가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른 언론에서 이때까지 낸 기사가 없는데 바이든 그러면- 당선자로 다 해놨는데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앞뒤 안 가리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도 그대로 뒤집는 밥 먹듯이 뒤집는 애들인데 아니다. 숨 쉬듯이 뒤집는 애들인데 그냥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쓸 거야. 그 정말 그 정말 그래서 만약에 독자들이 야 니들 바이든 당선자라며 그러면 쌩까? 난 그렇겠죠. 모르겠는데. 예. 안 들려 안 이때까지 들려, 했던 안 게 다 들려? 오버인데 그렇게 되면 에이 뭐 지금까지 오버를 한두 번 했나? 그렇죠. 가짜뉴스를 한두 번 생산했나? 네. 예. 송 작가님 땡트 뉴스 다 했습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의 땡트 뉴스는 이제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자 아직 미국은 월요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죠. 오늘 오후부터 대단할 겁니다. 폭로죠. 네. 아마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 정도? 음. 그때 아마 결판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그냥 뭐 어차피 구글이 다 번역해주고 파파고가 번역해주기 때문에 예, 현지 상황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